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 태반의 그 무게와 크기, 구조,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연구 활용에 있어서 특징과 연구 방법, 채취 방법, 인체 유령을 은행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태반 조직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반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한 600g 정도 되고요. 산모와 태아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머터널 사이드로 기저막, 그리고 중간부에 이제 육모 조직, 그리고 피털 사이드로 이제 육모막,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의 기능으로는 태반 순환, 그리고 호르몬 생산, 그리고 호흡 기능, 이제 폐에서 직접 호흡하지는 않지만 태반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 때문에 호흡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흡수 및 배설, 그다음에 면역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태반은 무체의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해서 면역 제공을 하고, 해로운 물질이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플라센탈 티슈를 연구 활용함에 있어서 먼저 태반 조직의 특징을 알아보면은, 첫 번째 조직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채취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세포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 줄기세포, 면역세포, 호르몬 생성세포 등 다양한 세포 유형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세포들은 조직 재생, 면역 치료, 호르몬 관련 질환 연구 등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 조직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식 연구나 세포 치료 연구에서 조직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태반은 그 조직 재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성장 인자를 함유하고 있어서 여러 재생 치료 연구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태반 조직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 배양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본 H&E 조직 염색과 면역 염색, 형광 염색이 있고, 세 번째로는 유전자 발현 분석 및 단백질 분석이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유전체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별로 태반 조직 뱅킹 방법도 달라지는데, 먼저 줄기세포 연구를 할 때, 장기로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리퀴드 나이트로전으로 리퀴드 나이트로젠 탱크에다 보관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단기 목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이제 조직 배양을 해서 세포 활동이 유지가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짧은 보관 기간이라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목적별로 이제 태반 조직 뱅킹 방법이 또 다 달라지게 됩니다. 태반 조직 채취 방법에 이제 스탠다드 프로토콜이 있는지 찾아봤었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휴먼 플라센타 티슈 컬렉션 앤 프리저베이션 메소드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피메일 리프로덕티브 티슈 매핑 센터에서 제안한 방법인데요. 휴먼 바이오 몰레큘러 아트라스 프로그램 메소드 디벨롭먼트 커뮤니티에서 그 제안한 그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environmental influences on child health outcome이라고 해서 이게 좀 더 최근 거긴 한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플라센타 컬렉션 프로세싱 앤 스토리지 프로토콜에 대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그 되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좀 훨씬 더 좀 복잡하고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따라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왼쪽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제안한 이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휴먼 바이오 몰레큘러 아틀라스 프로그램 메소 디벨롭먼트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방법인데요. 일단 태반 조직 채취 및 보관에 있어서 태반 수거는 이제 분만 후 1시간 이내에 태반을 수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샘플링 전에 이제 사진 촬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중심으로 비슷한 거리에서 이제 두 군데 A와 B 사이트를 정해서 여기서 이제 조직을 채취하게 되는데, 이 엣지 가장젤이나 그 피브린 디파지션이 있거나 네크로시스가 있거나
이게 혈관이 많죠. 혈관 있는 데는 이제 피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와 B 사이트에서 각각 이제 1인치, 2.5cm 정도 크기로 피털부터 머터널 서피스까지 쭉 이렇게 완전히 풀 티크니스로 이제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트리 디시에 넣고 이제 차가운 PBS로 세척을 한 다음에 피털 사이드가 위로 가게, 이제 머터널 사이드가 아래로 가게 한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이제 반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으로 자른 조직을 다시 피털, 센트럴, 머터널 이렇게 세 개 층으로 절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각 층의 조직을 각각 6개씩 5mm, 5mm, 5mm 크기로 잘라서 총 18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른 조직들을 이제 멸균 거즈에 닦으면 이제 마이크로 튜브에 넣게 되고 액체 질소에 2 내지 10분간 스냅 프리징 후 마이너스 80도의 냉동 보관을 9개, 피탈 3개, 센트럴 3개, 머터널 3개 이렇게 9개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9개 조각은 RNA 레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사도시에서 하루나 이틀 보관 후 RNA 레이터를 제거한 다음에 마이너스 80도에서 냉동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 이게 남았는데요. 남은 오른쪽 조직은 이제 4등분합니다. 4등분해서 이제 피털 2개, 이제 머터널 2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피털 하나랑 머터널 하나 이거 2개는 10% 포르말린을 고정해서 이제 파라핀 픽스를 시키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맥스 버퍼에 해서 사도시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맥스 버퍼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OCT에 넣어서 동결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탠다드 프로토콜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그 산부인과 교수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정한 건데,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좀 더 심플리파이한 메소드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퀴드 나이트로전 탱크를 이제 산부인과로 가져다 드리면 이제 거기서 태반 조직을 수집해서 은행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제 분만 직후에 이제 태반을 세척한 다음에 이제 피털 멤브레인 쪽에 접한 부위에서 5mm, 5mm, 5mm 크기로 잘라서 크라이오 바이럴 3개 담고, 또 머터널 사이드에서 이제 접한 부위에 이제 그 역시 3개 5mm, 5mm, 5mm 크기로 잘라서 3개에 담아서 이제 6개를 수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퀴드 나이트로전 탱크에 담아서 이제 유령을 은행에 오면은 여기서 이제 그 휴이스 쌤의 정보를 입력하고 KBN SPRS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반 검체는 파라핀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병리과로 이동한 다음에 노말 조직과 그 앱노멀한 부분을 포함해서 멀티플 섹션을 넣어서 이제 그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이때까지 2025년 2월 기준으로 723명으로부터 3,433 바이어를 만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비스 쌤 이거 스탠다드 프리 애널리틱 코드 이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수집된 태반 조직 자원은 KBN 분양 지원 센터를 통해서 연구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를 챙겨서 비용을 내면은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연구 목적에 따른 태반 조직 활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연구가 가장 이제 많은데요. 줄기세포는 이제 태반에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리오닉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옴블리컬 코드, 그리고 코리오닉 멤브레인, 데시디아 파릴라티스, 암요틱 멤브레인과 플레이드, 빌라이, 데시디아 베질리스에서 전부 다 이제 스템셀이나 메센키말 스트롬 프로지니터, 메센키말 스트로말 셀이 시대를 추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연구를 보시면은 그 태반 유래 중간형 간질세포, 데시듀아 메센키말 스템셀을 이용해서 마마리 튜머 유방암을 치료에 이용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 다른 예에서는 이제 하이 레벨 오브 글루코즈를 그 데미징 이펙트를 리버스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보고에서는 이제 오토이뮨 엔세팔로마이엘라이티스에서 염증 세포의 침윤을 이제 제한할 수 있었다라는 보고도 있었고, 또 다른 페이퍼에서는 하이퍼텐시브 프레그넌트 마이스 모델에서, 그러니까 프리에클람지아에서 염증성 침윤과
그다음에 플라센타 인저리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스를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조직 재생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태반 조직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레이티드 휴먼 암용 코리온 멤브레인을 동종 이식해서 파이오도마 갱그리노즘을 치료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데슈얼라이즈드 휴먼 플라센타 커넥티브 티슈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연조직과 상처 부위를 치료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그 추출물을 이용해서 또 미용 효과와 건강 기능 향상에 이로운 추출물들이 이런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미용적인 기능을 보시면은 그 휴먼 플라센타 익스트랙트가 준 익스프레션을 이제 다양하게 발현을 시켜서 피부 노화 방지에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페이퍼가 있었고, 또 다른 페이퍼에서는 그 휴먼 플라센탈 익스트랙트가 알러징 라이나이티스와 연관된 염증 복합체의 비정상적인 활성화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 임신 관련 질병에 도움을 주는 그 태반 조직의 미생물 군집을 유전체 분석해서 조선과 산전 감염의 유의성이 있음을 밝힌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고가 있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제 코드 블러드는 사실 이제 저희 분야는 아닌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폐기됐지만 줄기세포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제 의학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한 30년 전부터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혈 모세포뿐만 아니라 메센키말 스템셀 그리고 조절 T림프구나 NK 셀도 면역 조절 기능이 강하다고 알려져서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면역 질환의 치료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혈장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면역 조절 물질을 이용해서 아토피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5년간 냉동에도 세포 생존에 영향이 없었대. 30년 전부터 이게 그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는데요. 이제 23.5년간 냉동을 했는데도 세포 생존에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열 보관은 기증 제대열과 가족 제대열 은행에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